네, 안녕하세요. 정문섭의 책 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철학자이자 작가죠. 샤를 페팽의 책을 번역한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2018년 프랑스 아마존에서 베스트 1위에 올랐었고요. 또 프랑스 아마존 25주 동안 자기개발 1위에 올랐던 책이고, 전 세계 20개국에 이게 번역이 돼 갖고 독자들의 찬사를 받았던 책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아주 충실한 책인데, 이 책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씨가 이걸 번역을 한 책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제 자신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감이란 게 뭘까요? 우리 위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감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느낌. 예. 무엇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느낌. 그래서 뭐 자신감이 철철 넘친다, 또는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것은 오만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어법들이 있죠. 자, 그럼 자신감이 그럼 내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감은 타인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좋은 스승은 먼저 올바른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를 믿고 실전에 부딪힐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뢰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 예,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어준다는 얘기죠. 믿어준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안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믿어준다는 거.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예, 어른이 아이 데리고 이제 자전거 타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아빠가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아이는. 그리고 그동안에 세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로 바꿔갖고 지금 연습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렇게 밀다가 어느 순간 아빠는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가속력을 타고 계속 가죠. 그럼 이제는 아빠가 손을 놨는데도 열심히 갈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고, 그러면 이야, 기분 좋다라는 그런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전거의 원동력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실력. 세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는 나도 이걸 탈 수 있다는 자기 실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속에 대한 신뢰였죠. 속도가 붙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인에 대해 아버지 신뢰, 실력에 대한 신뢰, 나의 실력에 대한 거, 그 다음 가속도.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거를 자신감의 원동력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대비를 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릴린 몰로,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여성 팝 가수들의 워너비이자 아주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돈나입니다. 근데 이 마돈나도 역시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아름답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타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러난 그런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 신뢰를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히딩크가 박지성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부분이랄지,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한테 너는 참 훌륭한 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신감의 원동력이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이 나를 신뢰하는 거. 그 신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갖고 이제 내 실력을 착착착 쌓아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쌓아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실력의 차이는 곧 연습의 차이라는 내용이 이 책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실력의 차이는 곧 연습의 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신뢰인데 두 번째는 자기 실력입니다. 그럼 자기 실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역시 실력을 만드는 거는 본인이 노력한다는 얘기죠. 노력하는 거는 연습의 차이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실력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져지는 것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장영주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뭐예요? 결국 성공의 비밀은 끊임없는 연습이다. 연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Practice makes perfect. 예. 연습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습이 실력을 만드는 거죠. 그 실력이 충만했을 때 자신감이 또 생긴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력의 차이는 곧 연습의 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에 나왔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죠. 아웃라이어라는 책,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그 기자 출신이 썼던 책인데 어떤 심리학자의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꾸는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하루에 3시간씩 뭐 해가지고 10년에서 10,000,시간을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바로 실력의 차이가 된다. 누구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아주 또 이색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선택과 결정에 대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선택이라는 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선택이다. 그런데 결정이라는 거는 선택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선택은 이미 알고 행동하는 것이 선택이고 결정은 알아차리기 전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결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 두 번째죠. 자, 행동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이분 여러분 잘 아시죠? 김영식이라고 천우식품 여러분 광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광고. 이 광고의 주인공이었던 김영식 이 천우식품 대표가 쓴 책이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김영식 대표의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행동,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 즉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즉시, 바로. 뭐예요? 시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을 옮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라. 예. 더 이상 떠들 필요 없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과 결정의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신감과 결정의 기술 여기도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은 고민을 하고 마음은 결정을 내린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정신은 고민을 하고 마음은 결정을 내린다. 이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감성입니다. 감성은 벌써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성 위에 감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성 위에 감성이 있다. 정신이 고민하는 사이에 벌써 막 감성은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정신은 벌써 고민하는 동안에 감성은 어떻게 해요? 예. 뭔가에 끌려가지고 벌써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이것도 역시 이성과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좀 감동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영원불멸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던 입자들은 다시 조합되어 또 다른 신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입자들은 결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연과 삶이 이루는 향연을 펼칠 것이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죽으면 그 이후에 제 신체를 이루었던 입자들은 또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또 뭐 신체를 아니면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드는데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연과 삶이 이루는 향연, 그것이 바로 삶이다. 우연과 삶이 이루는 향연, 그것이 삶의 의미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는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신뢰란 불안함에서 벗어나기보다 불안함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것, 의심에 철저히 맞서며 그 안에서 도약할 힘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좀 불안할 때 용기를 갖는 거,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도약할 힘을 찾아내는 거,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약할 힘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오늘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 샤를 페팽의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요. 역시 구독 중으로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될 겁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